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부동산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많이 나왔었습니다. 소문이 현실이 되기도 하고 설마가 집값을 때려잡는 일도 일어나기도 하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올해 1분기에만 부도난 건설사가 9곳이나 됩니다. 2019년 이후로 이게 최대치입니다. 찌라시에나 돌던 그 이야기가 점점 현실이 되는 모습입니다. 올해 부도난 건설업체들이 다 지방건설사들이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3월부터는 서울과 경기권에 있는 건설사들도 부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에서부터 서서히 서울과 수도권으로 그 여파가 오는 중입니다. 거기에 3월달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0에서부터 200까지의 구간을 여기를 3단계로 나눕니다. 0에서 85 미만 요 사이는 앞으로 하강 국면으로 갈 것이다 라는 뜻이 되고 85에서 115 미만 요 사이는 보합, 그리고 115에서 200 요 사이는 상승으로 해석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지수는 뚜둥 68점입니다. 이걸 좋게 해석하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지금 언론에서는 건설사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서 건설 경기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할 만큼 해줬다고 봐도 됩니다. 올해 초 부동산 정책이 나왔을 때도 그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사실상 건설사 살리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그래도 퍼줄 만큼 퍼주고 해줄 만큼 해줬는데 이 사태가 계속 이어진다는 게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남아있는 해결 방법은 국민 여러분들이 미분양 안 나도록 아파트를 다 사주는 것뿐이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거 쉽지 않겠죠. 비싼데 이제는 소비자들도 많이 똑똑해졌고 또 영끌족 사태를 봐서 학습 효과도 생겼고 불과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부동산 정보력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는 가운데 이 상황에서도 부동산을 단타로 치고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긴 합니다. 서울도 아닌데 단기간에 1억 먹고 팔았어요. 난리난 동네. 지금 부산, 포항, 아산 이런데 지방의 주요 도시들에서 분양권 손바뀜 현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일부 부동산 분석하시는 분들이 또 그만큼 부동산 수요가 늘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 단타를 왜 할까? 매도를 왜 했을까? 딱 치고 빠지기 좋은 시즌이 바로 지금입니다. 선거에 따른 어떤 공갈포 같은 그런 공약들이 지금 남발하는 와중에 그냥 타짜들이 팔고 떠나는 거다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주요 분양권 거래 단지들을 한번 보면 충남 아산의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가 368건이 분양권 거래가 됐고 부산 남구 대연 DIL이 312건, 충남 천안의 천안 한양 수자인 에코시티가 235건, 경북 포항 힐스테이트 초곡이 234건, 또 경북 초항의 한화 포레나 포항이 215건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들여다보면 다 쭉 나옵니다. 제가 간간히 주장하는 이야기 바로 분양권 전매 그리고 입주권 전매, 여기가 바로 자전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들끼리 짜고 치고 한두 건 가격 띄우기 하고 이렇게 자전거래 이 동네 아파트 피가 1억씩 붙었다고 또 자기들끼리 소문 내면 또 선거철 이슈나 부동산 정책 발표 요때 타이밍 잘 잡으면 쉽게 돈 벌 수 있는 아주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서울이라고 해서 이런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은 여러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밝힐수록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뜨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저를 괴롭히긴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이런 게 꼭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댓글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방은 분양권 거래가 또 활발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달 전국 주택 통계를 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4,874가구나 됩니다. 1월달 대비해서 1.8% 증가한 1,119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늘었습니다. 그냥 계속 미분양 데이터 상으로도 쌓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그러면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대구 같은 그런 곳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도입니다. 8,095가구의 미분양으로 한 달 새 2,026가구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증가율은 34.4%입니다. 요즘 집값 바닥론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그 중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면 데이터상으로 11월부터 18주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상승 전환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어마어마한 상승 수치는 0.01%입니다. 이걸 본격적인 반등으로 볼 것이냐는 섣불리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거래량이 더 받쳐줘야 데이터가 정확한데 지금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거래가 안 된 아파트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니까 부동산 사장님들의 이야기나 어떤 호가를 반영해서 통계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상승기에도 어떤 중간에 멈칫하는 구간이 있고 그러다가 또 다시 상승하는 거고, 부동산 하락기에도 멈칫하는 구간이 있고 그러다 또 다시 추가 하락하고 그런 일들이 늘상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서울의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호가를 높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입니다. 매수 대기자들이 호가를 따라가지 않게 되니까 지금 매도 물량이 이제 8만 건 이상 계속 쌓여 있는 상황이죠. 호가라는 건 그냥 집주인이 팔고 싶은 가격일 뿐 그게 절대로 아파트 시세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도 들어서 제가 또 한번 짚어봤습니다. 제 오랜 구독자님들이나 부동산 관련 업종에 계신 분, 그리고 부동산에서 나름 이해도가 높으신 그런 분들, 구독자분들, 요런 분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부비TV 별거 없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부동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던 분들은 정말로 그냥 호가를 시세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가서 또 많은 상담을 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절대로 정찰제가 아니고 아파트 가격은 또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해서 파는 게 아니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요즘의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매수인이 정하는 추세입니다. 칼자루를 쥐고도 이거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그냥 패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부동산 현장에서는 많기 때문에 거듭 여러분께 잔소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 또 빼먹었네요. 2021년 부동산 폭등기 시절에 그 정점에 있던 그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아파트 최고가 찍었던 그 금액, 집주인들은 그게 정상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 집 이거 사시려고? 근데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이게 2021년에는 이게 20억 찍었던 아파트예요. 제가 급하게 외국에 나갈 일이 생겨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제가 이거 파는 건데 에이 기분이다. 내가 시원하게 1억 그냥 통 크게 빼드릴게. 그냥 19억에 사가세요. 이건 그냥 거저지 거저. 이거 비밀인데 꼭 혼자만 알고 있어요. 이 집 내년에 25억 될 거예요. 내 덕에 그냥 5억 그냥 버는 거야 세대. 오늘은 성북구의 아파트 하락 거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름 뉴타운부터 가봅니다. 기름동 기름 뉴타운 8단지 레미안 34평이 최근에 9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는 1497세대 2010년 아파트입니다. 어느새 기름 뉴타운도 다들 10년 차가 넘어가네요.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13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14억 가까이 가서 찍고 나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최고가 대비해서 4억 4천만 원 하락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31%입니다. 기름 뉴타운 2단지 푸르지오 34평이 최근에 7억 5천만 원에 여기가 거래가 됐습니다. 1634세대 2005년 아파트로 20년 차가 이제 됐네요. 여기 지난 최고가는 11억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 3억 5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31%입니다. 기름 동부 센트레빌 34평이 7억 4,300만 원에 최근 거래가 됐습니다. 1377세대 역시 대단지이고 2003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10억 9천만 원을 2021년 9월 달에 여기 찍었고 최고가 대비해서는 3억 5천만 원 지금 하락한 겁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32%입니다.
기름 뉴타운 11단지 볼까요? 롯데캐슬 골든힐스 34평이 최근에 8억 7,4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 399세대이고 2019년 아파트입니다. 신축급이죠. 지난 최고가는 12억에 거래된 적이 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는 현재 마이너스 3억 3천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7%. 이번에는 장이동으로 가봅니다. 여기도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이 자이 레디언트 여기 뭐 아실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내년에 이제 입주하고 장이 19역, 장이 6구역도 또 많은 일반 분양 물량이 여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장이동 레미안 포레 카운티 34평이 최근에 9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939세대의 2019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13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3억 8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29%입니다. 이게 8억대까지 내려갔다가 살짝 지금 튕겨 나온 모양새이긴 합니다. 레미안 장이 퍼스트하이 33평이 최근에 9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562세대 2019년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역시나 신축급, 지난 최고가는 13억 3천만 원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3억 6천만 원 하락한 금액입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7% 됩니다. 이쪽 장인 뉴타운은 그래도 뭐 신축급이라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가 조금 회복한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많은 세대수에 비해서 이 동네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성북구 정릉동 정릉 2편한 세상 1차 24평이 4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는 739세대 미들급이고 2006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7억 7,900만 원이었습니다. 최고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3억 6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42%입니다. 정릉동의 또 하나 풍림아이원 33평이 최근에 5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971세대의 대단지이고 2005년 아파트입니다. 서울의 33평이 5억 7천만 원이라니 뭐 6억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교통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우이신설선 경전철이 있긴 하지만 그 한계점이 분명히 있고 등급도 또 교통은 존재합니다. 지금 GTX 관련해서 부동산 거품이 다시 한번 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통 관련해서 옥석이 가려지게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이슈를 보면 교육, 학군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큰 출렁거림이 오히려 없습니다. 그런데 또 교통 관련한 부동산 호재 이런 거는 등락이 상대적으로 좀 심하고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 치고 빠지기를 적절히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 아파트는 최고가가 8억 5,500만 원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2억 9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33%입니다. 이 아파트의 히스토리 이거 잠깐 우리가 좀 보고 가야겠습니다. 2020년 7월에 5억 8,800만 원에 이걸 매수를 했습니다. 누가? 그리고 8월 달에 바로 전세 4억에 이걸 또 놓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억 8,800만 원으로 이걸 갭 투자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후에 가격이 이제 쭉 상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 10월 달에 부동산 폭등기 정점 이 순간에는 이 아파트가 8억 5,500만 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갭 투자로 샀는데 2억 6,700만 원 오른 거죠. 그리고 이후에 쭉쭉 하락했고 그리고 최근에 5억 7천만 원에 이걸 매도하면서 마이너스 1,800만 원 손해보고 판게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그간의 어떤 기회비용들과 시간을 더하면 실제는 아마 더 많은 손해를 보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성북구 부동산 상황 정리합니다. 특징은 신축급은 그나마 선방에서 마이너스 20에서 30% 사이 요 가격대가 유지되고 있고 연식이 좀 된 구축 아파트는 마이너스 30에서 40%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오늘도 역시나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신축과 구축이 서로 하락률이 이렇게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2020년 가격대입니다. 2019년 가격대까지는 아직 다시 안 내려갔습니다. 2022년 부동산 가격이 하락기 때는 2019년 가격대까지 여기가 갔었다, 그 동네다 라는 걸 한 번쯤 상기해 두면서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정말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